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료체 해석 첫 단원 기계 연력학의 개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요 단원에서는 그 역학에 대한 어떤 물성치나 단위들을 공부하고 가자라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이 연료체 해석 첫 단원인 기계 연력학의 개요에서는 연력학을 배우는 데 필요한 우리 어떤 물성치들이나 단위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과 압력이라는 내용입니다. 힘과 압력. 자, 먼저 힘이 나왔는데 힘은 물체 위치 가속도 형상을 변화시키는 상태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힘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네, 힘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아마 정확하게 정의 내려라라고 하면 조금은 망설여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빌어서 힘이 정확히 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은 자주 쓰는 식 있죠? F는 ma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죠. 자, 그런데 이 m은 뭐죠? m은 질량, a는 가속도입니다. 자, 이때 힘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해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단위를 보자면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의 단위를 곱해서 나타내죠. 자, 우리 지구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자, 그것은 무게라고 하는데, 자, 무게도 결국 힘의 일종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힘의 일종인 무게는 우리가 질량에 똑같이 가속도를 곱해서 나타내는데, 지구에서 작용하는 가속도는 뭐죠? 중력 가속도 G죠.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질량에 가속도를 곱했으니 미터 퍼 세크 제곱 이와 같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질량이라는 거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구에서 1kg짜리 무게를 가진 물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도 킬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왜 여기 있는 이 질량도 킬로그램이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상투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앞서 말씀드린 1kg짜리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1kg짜리 무게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구로 끌어당겨지는 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힘 F, 결국 무게는 무게 W라고 해봅시다.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나타내죠. 자, 그럼 이것이 힘의 단위로서 무게가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1kg짜리를 질량 1kg로 하지 않고 무게 1kg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1kg짜리 무게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킬로그램 단위가 똑같아져 버렸냐? 사실은 우리는 무게를 얘기할 땐 킬로그램 포스라고 해서 작은 F첨자를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구에서 가지는 무게예요. 앞에 이 1이라는 개수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 만들어낸 지구에서만 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 중력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중력 단위를 쓰는데 킬로그램 포스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고 킬로그램 하다 보니까 이 질량과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kg 포스라는 단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kg짜리 물체가 지구에서 가지는 무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kg의 질량을 가진 것이 중력 가속도, 지구의 중력 가속도 몇이죠? 9.8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중력 가속도가 곱해지면 이것은 9.8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1kg 포스는 9.8 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왔네요. 자,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한 거냐면 자, 여기 1kg 포스라는 게 있죠. 지구의 중력 가속도로 1kg의 질량을 끌어당기는 힘인데 이 1kg 포스는 1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네, 9.8 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중력 단위로 나타냈을 때 그렇다. 여기까지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SI 단위라는 것이 또 있는데 우리 시험은 SI 단위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힘의 단위 중에 SI 단위는 뭐가 있냐면 뉴턴이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우리가 뉴턴 단위로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위계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자, 뉴턴 단위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있는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있죠. 이것이 곧 뉴턴이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개수 9.8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kg 포스는 뭐예요? 9.8 뉴턴이다. 여기 나왔네요. 1kg 포스는 9.8 뉴턴이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질량과 힘이 어떻게 다른지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보통은 이제 물체의 무게를 여러분들한테 줄 때 뉴턴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평범하게 내기 싫다 하는 이제 출제자들은 자,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100kg 포스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뉴턴 단위로 바꿔줘야겠죠. 뉴턴 단위로 바꾸게 되면 100 곱하기 9.8 뉴턴 바꿔주시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게를 안 주고 질량을 줘요. 100kg 또는 뭐 1톤. 1톤은 1000kg이죠. 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럼 어차피 지구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질량에 중력과 속도 9.8을 곱해서 여러분들 뉴턴 단위의 힘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킬로그램 포스로 나오든 뭐 킬로그램으로 나오든 이 앞에 있는 개수에 9.8 곱하면 이 뉴턴 단위가 된다. 왜냐하면 얘네 둘이 단위는 다른데 지금 앞에 있는 개수를 똑같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다 보니까 개수로서 봤을 때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힘이 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외의 단위입니다. 여기 킬로그램 포스라는 단위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9.8 뉴턴이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 다인이라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1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9.8 kg 곱하기 9.8 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때 킬로그램에서 K, 이 K 접두사는 1000을 의미하죠. 앞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봅시다. 9.8 곱하기 10의 3승. 자, 그리고 그램으로 써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미터를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 1미터는 100cm죠. 10의 제곱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10의 제곱. 자, 그리고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쓰겠죠. 자, 그러면 10의 세제곱과 10의 제곱을 곱하면 결국 9.8에 10의 5승. 5승에 자, 그램 곱하기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결국 다인이라는 단위와 같아요. 자, 그럼 여기 9.8 뉴턴이랑 같다 했으니까 개수 없애버리면 결국 뉴턴은 10의 5승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즉 10의 5승 다인과 뉴턴이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라는 단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인이라는 단위를 가진 문제는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나오면 여러분들 골라내야 되니까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압력입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했는데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자, 이것이 압력. 자, 우리는 소문자 P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위를 보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럼 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은 우리가 파스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파스칼이라는 단위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보니까 킬로 파스칼이다 나왔는데 여기 앞에 킬로는 1000을 의미하는 접두사죠. 그래서 우리 뭐 여기도 킬로 파스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
킬로뉴턴을 넣어주면 되죠. 우리 시험에는 킬로파스칼 단위로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킬로파스칼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압력을 구할 때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기억하면 되겠죠. 자, 1번. 1파스칼이란 1뉴턴의 힘이 1m 제곱에 가해졌을 때 압력이다. 네, 우리가 앞서 배웠고요. 자, 다음은 대기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기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표준 대기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국소 대기압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표준 대기압은 지구상 기압의 표준값, 즉 평균치를 말합니다. 평균이에요. 자, 국소 대기압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기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산이 있고 바다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산 꼭대기에 작용하는 P1, 골짜기에 작용하는 P2, 자, 그리고 바다에 작용하는 P3, 자, 그리고 또 P4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뭐 산 꼭대기랑 이 골짜기는 압력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대기압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인데 산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적어지죠. 자, 그래서 기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P1, P2 이런 것들을 합쳐서 평균을 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바다는 수면이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바다의 모든 기압의 평균치를 내왔습니다. 자, 그 평균치를 낸 것을 우리가 P0라고 쓰고 대기압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평균인데 해수면에 작용하는 기압의 평균이다. 자, 다음은 국소 대기압은 자, 말 그대로 이 P1, P2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자, 이런 어떤 국소한 부분에 작용하는 대기압을 국소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대기압에서는 이 표준 대기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표준 대기압, 자, 우리가 그 값을 알아야 하는데 표준 대기압은 1atm이라고 쓰고, 자, 그 값이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자, 뉴턴 퍼 미터 제곱은 파스칼이죠. 102325 파스칼. 그런데 우리 압력의 단위는 킬로파스칼 자주 쓴다고 했죠. 그럼 이걸 또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하나, 둘, 세 칸 앞으로 가서 자, 101.325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은 101.325입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표준 대기압을 나타내는 수치들인데, 여기 보면 760이라는 개수의 단위가 밀리미터 HG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밀리미터 HG는 이 HG가 수은이란 뜻입니다. 자, 수은이 760mm 있으면 대기압과 같은 압력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미터 아쿠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쿠아는 물을 의미하죠. 물은 10.332m가 있으면 대기압과 같은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은주의 높이 그리고 수주의 높이, 자, 두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바라는 단위는 10의 5승 파스칼이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아래 1.0332 AT라고 했는데 AT는 공학기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학기압은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이지 압력, 진공 압력, 절대 압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이지 압력은 계기압이라고도 부르고 PG의 알파벳을 써서 나타내요. 자, P는 압력이라는 것이고요. G는 뭐겠어요? 이 게이지. 자, 게이지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자, 대기압을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측정한 압력이 게이지 압력입니다. 기준이 대기압. 자, 그럼 진공 압력은 뭐냐? 진공 압력은 부압이라고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PG로 나타내요. 대기압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측정한 압력입니다. 자, 둘 다 똑같이 PG를 쓴 걸로 봐서 진공압도 게이지 압력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만 대기압을 기준으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부르고 대기압을 기준으로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진공압력이라고 부른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이 대기압을 기준으로 자, 게이지 압력의 경우엔 더 커지는 압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가는 압력이 PG 게이지 압력이라고 할 수 있고, 자, 대기압을 기준으로 더 떨어지는 압력, 이 압력을 PG 진공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진공도가 있는데 이 진공도는 대기압 분의 우리 진공압력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 자, 한번 쓱 보시기만 하고요. 자, 다음은 절대압력입니다. 절대압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해요. 즉 압력이 0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압력이 0이다. 이 맨 아래 바닥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이 게이지 압력이 도달한 위치를 보니까 여기까지 쭉 올라가서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절대 압력을 계산해 보면 먼저 P0 대기압만큼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 PG만큼 올라갔죠. 이 둘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절대 압력은 P0 플러스 PG. 자, 다음은 진공압이 작용하는 경우를 볼 텐데 대기압만큼 올라간 후에 진공압만큼 떨어졌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대압력은 대기압에다가 진공압력 또는 게이지 압력을 더하거나 빼서 나타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적입니다. 자, 최적은 넓이와 높이를 가진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최적. 여기서 A는 면적, H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미터 세제곱을 쓰고요. 자, 그래서 이 미터 세제곱이라는 단위 말고도 어떤 단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의 단위로서 리터 단위가 있어요. 자, 이 리터 단위는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세제곱이다. 이 내용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보면 1미터 세제곱은 개수 반대로 넘어가면 역수되죠. 10의 3승 리터다. 그러니까 1000리터다 라는 건데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수조가 있는데 1m, 1m, 1m 1m짜리 정육면체 수조입니다. 여기에 물을 꽉 채웠어요. 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1m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어느 정도 딱 잡으면 1m가 되죠. 근데 이게 1m, 1m, 1m 해서 정육면체짜리가 딱 있다고 보면 은근히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리터짜리 우유팩 있죠. 이 우유팩 한번 상상해보죠. 자, 상상 속에서 둘을 비교하면 이 우유팩을 1000개 넣어야 1리터짜리 우유팩을 1000개 넣어야 여기가 꽉 찬다. 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러한 수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리터와 미터 세제곱의 차이는 1000이라는 큰 숫자만큼 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미터 세제곱과 리터의 관계 꼭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구의 최적입니다. 자, 구의 최적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의 면적은 우리가 잘 아는데 구의 최적은 가끔가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원의 면적은 이렇죠. 자, 그러면은 구의 최적도 직경이 소문자 D 직경으로 나타냈으니까 여기도 직경으로 나타내 보면 3분의 4 파이 그대로 가져가고 자, 반지름은 2분의 1 직경이죠. 자, 그러면 2분의 D로 치환할 수가 있고 여기에 세제곱. 자, 그러면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면서 세제곱 돼서 나가니까 자, 8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파이. 자, 그리고 D 3승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6분의
파이 D의 3승이 되겠죠. 자, 다음은 밀도입니다.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단위 최적당, 최적 부피, 당, 질량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로라고 쓰겠습니다. 자, 단위는 단위 최적당 미터 세제곱 퍼 질량 킬로그램이죠. 자, 그래서 밀도를 구하는 식 암기해 주시고, 자, 물의 밀도는 여기 보니까 로 H2O, 물은 밀도가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수치를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림 그린 김에 여기 1m 세제곱짜리 정육면체가 있는데 물을 꽉 채웠다고 했죠. 자, 순수한 물로 꽉 채웠을 때 이것은 1000kg이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납득이 가죠? 네. 1000kg짜리 질량을 가진 거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킬로그램 포스를 포스 없이 말하니까 진짜 우리가 느끼는 1000kg이 1톤이 여기에 담기게 되겠죠. 자, 다음은 수은의 밀도입니다. 자, 수은의 밀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암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의 밀도에 몇 배인가요? 13.6배입니다. 물의 13.6배다 라고만 이 13.6을 암기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비중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무게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최적인데 이번엔 무게예요. 무게는 우리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감마로 쓰고 비중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최적분의 질량을 우리가 앞서서 밀도라고 배웠죠. 로라고 배웠습니다. 자, 로에 남은 거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또 비중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비중량이다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단위를 보면 단위 최적당 무게라고 했어요. 네.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물의 비중량 똑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자, 암기할 필요는 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는데 물의 밀도 넣으면 되죠. 자, 물의 밀도를 넣으면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인데 여기에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버리면 결국 9800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를 보면 밀도는 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이고 거기에 자, 중력 가속도는 미터 per 세크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 뭐 약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미터 per 세크 제곱을 킬로그램에 갖다 붙이면 결국 9800 뉴턴 per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의 비중량까지 봤고요. 그럼 수은의 비중량 또 암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수은의 비중량도 마찬가지로 수은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밀도의 크기가 13.6배라고 했으니 중력 가속도 약분해 버리면 결국 이 이 비중량도 마찬가지로 13.6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9800이 13.6을 곱해주면 수은의 비중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비중입니다. 자, 비중은 물의 비중량에 대한 물체의 비중량으로서 자, 물의 비중량 감마 H2O의 분해. 자,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물질의 비중량을 넣어주면 비중이 돼요. 둘 다 비중량의 단위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분되어서 이 비중은 무차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은 분모에 물의 비중을 넣어준 그러한 비중, 비교하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비중량은 뭐죠?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물의 비중량도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죠. 약분돼서 밀도에 대한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같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수은의 밀도를 넣었다라고 하면 자, 물의 밀도는 1000인데 자, 수은의 밀도는 암기 안 했죠? 어떻게 했죠? 13.6 곱하기 1000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약분되어서 13.6이라는 비중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13.6의 비중을 우리는 앞에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 라고 해서 암기를 했었죠. 자, 그것이 결국 수은의 비중값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중은 결국 물과 비교했을 때 몇 배가 크냐 또는 작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나무 상자 같은 것은 물보다 작은 400kg 미터 세제곱 퍼 미터 세제곱일 수도 있죠. 밀도가. 자, 그런 것은 그러면 1000분의 400이 되니까 이것은 비중량이 0.4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비중까지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비상태량이 있는데 이 비상태량은 단위 질량당 상태량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상태량을 넣는데 거기에 킬로그램을 나눠줘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적으로 보면 우리 최적은 자,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죄송합니다. 미터 세제곱이죠. 자, 그럼 얘를 비상태량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 대문자였던 문자가 소문자로 작아집니다. 소문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소문자 V로 표현을 하고 여기서 이 미터라는 단위에는 퍼 킬로그램을 해주죠. 킬로그램. 자,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 자, 그래서 비상태량이 되면 소문자가 되고 단위는 퍼 킬로그램을 해준다. 자, 그래서 뭐 내부 에너지라는 이제 단위도 있고 엔탈피도 있고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는데 자, 이것들이 전부 자, 비상태량으로 바뀔 때 원래 대문자였던 게 소문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소문자로 적으면 무조건 킬로그램 당입니다. 1kg당 얼마인지.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최적이 10m 세제곱이었는데 이 물체가 10kg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도 1kg당 1kg당 몇 미터 세제곱인가요? 계산하려면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1kg당 1m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비상태량은 1kg 당의 상태량을 나타낸다.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도입니다. 온도는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인데 단위를 보니까 우리 원래 도씨 쓰잖아요. 근데 여기 K라고 나왔네요. 우리 연력학에서는 이 K라는 켈빈 온도 단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 단위를 또 여러 개를 볼 텐데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가 자주 쓰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자, 섭씨 온도는 빙점, 얼음이 어는 점 0도씨, 자, 비등점, 물은 언제 끓나요? 100도씨. 이 사이를 100등분했다라고 했고 화씨 온도는 자, 도 F로 쓰는데 이 화씨 온도는 유럽에서 많이 씁니다. 자, 이 화씨 온도 빙점, 얼음이 어는 점이 32화씨. 자, 물이 끓는 점이 212 화씨 온도입니다. 자, 이것을 180등분한 것이 화씨 온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섭씨와 화씨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환산하시오 또는 화씨를 섭씨로 환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환산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딱 보니까 지금은 암기가 되는데 나중에 또 까먹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자, 등분 분해 온도입니다. 온도 마이너스 빙점이라고 외우겠습니다. 자, 그럼 섭씨 온도 기준으로 등분은 100등분을 했고요. 빙점은 0도죠.
0도씨. 자, 그리고 우리 섭씨 온도를 TC라고 나타냅시다. 자, 그리고 이것은 등분 180등분 분의 자, 빙점이 32화씨였죠. 자, 그리고 화씨 온도는 TF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식이 완성이 됐죠. 자,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식이 등분분의 온도 마이너스 빙점을 하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몇 화씨에서의 섭씨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섭씨 남기고 100 넘겨서 TC는 자, 180분의 100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9분의 5 TF-32. 자, 이와 같이 정리된 이 식을 섭씨와 화씨로 이렇게 나눠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암기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전개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서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꺼번에 외웁시다. 한꺼번에. 자, 다음은 절대 온도입니다. 드디어 K라는 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연력학에서 주로 쓰는 온도 단위, 이거 절대 온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온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켈빈 온도와 자, 두 번째는 랭킨 온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섭씨 절대 온도인 켈빈 온도를 주로 사용을 할 거고 이 랭킨 온도는 시험에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켈빈 온도 주로 볼 건데 자, 여기 켈빈 온도가 어떤 온도인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연력학적 최저 온도를 0K로 잡고 측정한 온도이다. 자, 아까 우리가 압력을 봤어요. 압력할 때 이렇게 선 몇 개 그어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때 맨 아래가 뭐였나요? 0이라는 압력이 하나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말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절대 압력처럼 절대 온도도 맨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온도예요. 0K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그 다음 기준은 뭐냐면 우리 0도씨입니다. 0도씨. 0도씨. 그럼 0K부터 0도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273도니까 이 사이의 거리는 273K만큼 존재합니다. 자, 도씨와 K는 같은 단위로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도씨 차이 난다라는 것은 1도씨 차이는 1K 차이와 같습니다. 1도씨와 1K가 같은 건 아니지만요. 차이로는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273K가 곧 0도씨면 만약에 20도씨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까요? 20도씨는 여기에 20K를 또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켈빈 온도로 K 단위로 환산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서 구한다. 자, 이것을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자, 다음 랭킨 온도도 잘 안 나오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 이거는 절대 온도인데 화씨의 절대 온도예요. 자, 그래서 화씨 온도를 넣어서 구하는데 그 차이가 460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460 외우기 쉬우니까 한번 보기만 합시다. 자, 다음은 일량입니다. 일량은 앞서서 구조 해석 단원을 배웠다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일량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일량은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내는데 단위를 볼 때 힘 뉴턴의 거리 미터. 자, 이것이 줄이다라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키로 단위를 넣은 것을 잘 쓰니까 키로 뉴턴 곱하기 미터, 키로 줄이다. 또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일량 전기 에너지가 나왔는데 이 전기 에너지는 V가 뭐예요? 이거 부피 아닙니다. 전압입니다. 전기 쪽에서는 전압을 V로 씁니다. 전압 곱하기 A는 전류예요. 전류의 크기 곱하기 시간을 곱하면 전기 에너지 킬로줄 단위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동력입니다. 동력은 단위 시간당 행한 일량, 단위 시간당 행한 일량이다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줄 퍼 세크는 와트와 같다. 이때 킬로줄 퍼 세크가 들어간다면 킬로와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 잘 봐두시고 동력 H는 힘 곱하기 속도다. 이것도 앞서 구조 해석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인데
이게 직선 운동일 때이고요. 만약에 회전 운동이다라고 하면 회전력 곱하기 뭐죠? 각속도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식도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1와트는 1뉴턴의 힘을 가해 물체를 1m/s의 속도로 움직이는 동력이다. 자, 1뉴턴을 1m/s로 움직인다. 뉴턴 미터는 줄 퍼 세크가 되고 이것은 와트 단위입니다. 자, 다음은 마력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마력은 1kg 포스 곱하기 미터/s라는 거 여기까지 일단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I 단위 주로 나온다고 했는데 와트가 SI 단위거든요. 그런데 자, 이 마력도 꽤 많이 사용되는 단위이기도 하죠. 네, 뭐 자동차의 동력을 말할 때 마력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차적인 환산으로 1ps, 마력을 ps로 쓰는데 이 1마력은 75kg 포스 뭐죠? 이거 kg 포스, 지구에서 쓰는 kg 단위, kg 포스, 자, 중력 단위였습니다. 곱하기 미터/s 제곱. 자, 힘 곱하기 속도, 동력 맞죠? 자, 이것을 외워 놓으면 여러분들 1kg 포스는 뉴턴으로 바꾸면 몇이에요? 9.8이죠. 그렇기 때문에 75 곱하기 9.8 뉴턴 그리고 뒤에 있는 미터/s 제곱 하게 되면 뉴턴 미터는 줄/s 제곱. 여기 잘못 썼네요. 자, 세크죠. 세크.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속도죠. 속도를 곱해야죠. 자, 미터/s 하게 되면 뉴턴 미터/s 줄/s 결국 와트의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것은 735가 되고요. 그리고 단위는 와트. 결국 1마력은 SI 단위로 하면 735와트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근데 735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 1kg 포스가 9.8 뉴턴이라는 거 아니까 대입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입니다. 개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쓰는데 자, 개의 정의를 보니까 상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연력학적인 특정 범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 자, 이 멍멍 강아지도 개로 할 수가 있고요. 사람도 개가 될 수 있죠. 말이 좀 이상한데 뭐 술을 많이 먹거나 하면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개 말고 이 개 시스템, 이 사람을 연력학적 어떤 특정 범위로 지정해서 상태량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개로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폐개라는 것이 있는데 말만 딱 들어도 뭔가 막혀 있다, 밀봉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어떻게 밀봉돼 있냐면 질량의 유동이 없도록, 질량이 못 빠져나가도록 막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이 질량. 자, 그래서 이 밀폐개는 닫힌 개 또는 폐쇄개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밀폐개라고 합니다만 시험에서 여러분들 조금 꼬아내면 닫힌 개, 폐쇄개라는 말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자, 닫힌 개는 그렇다 쳐도 이 폐쇄개를 들으면 자, 맨 아래에 있는 이 고립개랑 헷갈려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 골랐는데 자, 이 폐쇄개랑 고립개는 또 다른 겁니다. 폐쇄개는 밀폐개예요. 그럼 이거를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폐라는 말 있죠. 폐로서 서로 같은 것이다 라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방개입니다. 개방개는 자, 반대로 질량의 유동이 있는 개입니다. 기준이 똑같이 질량인데 밀폐개는 없고 개방개는 질량의 유동이 있어요. 개에서 보면 밀폐개는 질량의 유동이 없는 것, 밀폐개. 개방개는 질량의 유동이 있는 것, 개방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밀폐개와 개방개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뭐 밀폐개를 골라라, 개방개를 골라라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일량이나 뭐 열량을 구하는데 밀폐계의 일량을 구하시오 또는 개방계의 열량을 일량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밀폐계나 개방계가 뭔지 꼭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밀폐계와 개방계 질량의 유동이 있냐 없냐로 나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단열계입니다. 단열계는 말만 들어도 열이 단절되었다. 열 교환이 없는 이 열량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계가 단열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고립계는 연력학적 모든 요소에 교환이 없는 게 내부 에너지도 일도 전력도 열량도 질량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계가 고립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수의 표현입니다. 함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점함수와 경로함수가 있어요. 자, 점함수는 상태함수라고도 하고 경로함수는 과정함수, 도정함수라고도 합니다. 이 다른 표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점함수는 정의가 뭐냐면 개에 주어진 상태만 의존하며 경로와 무관한 물리량이라고 했고 경로함수는 개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할 때 경로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의 표현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뭐 점함수와 경로함수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 경로함수를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점함수가 아닌 것은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기억을 해놓으면 되는데 점함수는 압력, 온도, 최적 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로함수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도 한 글자씩이라서 외우기 편하죠. 자, 그럼 뭘 외울까요? 경로함수만 외워버리면 경로함수가 아닌 것은 점함수다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로함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1이랑 열. 세 개였으면 다음 중 점함수인 것은 이라거나 아니면 다음 중 경로함수 아닌 것은 냈을 텐데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못 내요. 다음 중 점함수가 아닌 것, 이 경로함수 골라라 라는 말이고 다음 중 경로함수인 것은 대놓고 골라라. 얘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함수의 표현 나왔다. 그러면 99%의 확률로 1이나 열 고르면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시험에는 또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자, 다음은 상태량입니다. 상태량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이 있어요. 강도성 상태량은 질량에 관계없이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고 종량성 상태량은 질량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는 상태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 문제도 종류를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둘 다 많아요. 자, 강도성은 온도, 압력, 밀도, 빛 최적 등 이렇게 있고요. 종량성 상태량은 최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N등분 했다 할게요. N등분으로 잘랐습니다. 자, 그때 상태량이 그대로다 라고 하면 이것은 강도성 상태량이고 상태량이 변했다 라고 하면 종량성 상태량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강도성 상태량에서 온도 이거 N등분 한다고 해서 하나 떼놨다고 온도가 N분의 T로 낮아지지 않죠. 자, 압력을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떼냈다고 대기압이 달라지지 않죠. 똑같습니다. 자, 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을 받습니다. 근데 바가지에 받는 거랑 손에 받는 거랑 네, 뭐 양의 차이는 있죠. 양의 차이는 있는데 물의 밀도가 1000kg 미터 퍼 세제곱으로 퍼 미터 세제곱으로 항상 같죠. 물의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도 강도성 상태량이다. 자, 비체적은 킬로그램당 체적이기 때문에 이 비상태량들은 전부 강도성 상태량입니다.
자, 그래서 비상태량 나오면 무조건 강도성 상태량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종량성 상태량. 최적 볼게요. 최적 나눠버리면 n분의 v 되죠. 네,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량성 상태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앞으로 배울 것들인데 얘네도 전부 종량성 상태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계 연력학의 개요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